여러분 안녕하세요, 보리쌤입니다. 오늘은 제가 타이밍에 관한 비상에 나옵니다. 타이밍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클래스에 나오는 신입사원의 사정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보안 일을 하다 보면 그 타이밍을 잘 보고 일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.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을 말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. 근데 그 사고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보안 직원이 안 보인다. 그 시간에 어디 갔었냐. 이제 이런 게 나중에 질타가 쏟아지게 됩니다. 그럼 이제 CCTV를 돌려보고 하다 보면 그 근무자가 있어야 될 시간에 뭐 진짜 다른 급한 일이 생겨서 다른 층에 뭐 일을 보러 갔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그 근무자의 부재가 문제될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잠깐 뭐 남사원들 같은 경우는 뭐 담배를 좀 피러 가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잠깐 뭐 화장실을 가야 된다 뭐 이런 경우가 있죠. 그런 경우에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하필 그 비어진 공백의 시간에 다른 사건이 터지거나 일이 발생을 하면 굉장히 저희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. 물론 내가 이제 잠시 어디 볼일을 보러 간다, 어딜 간다고 주변 층에 얘기를 하고 다른 근무자가 그 자기 층을 메꿔주지만은 그게 이제 한계가 있죠. 혼자서 여러 개 층을 봐야 되면 이제 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재가 어디 부재 시간에 어디 있었냐 뭐 그런 거를 따지게 되고 이게 심각해지면은 관리자들에게 이제 질책이 쏟아지고 그 질책이 쏟아지면 잘못되면 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뭐 진짜 심각하면 그만둬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하는데요. 이렇게 상황이 발생이 안 되게 하려면 아무리 진짜 오래 일한 저도 10년간에 있었지만 언제 며칠 뭐 몇 시쯤에 이런 사건이 생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뭐 진짜 뭐 무속인이 아닌 이상 그런 거를 뭐 내 마음대로 알 수가 없죠. 예상되는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방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일을 함에 있어서 급하게 어딜 가야 되면은 이제 상황을 다 얘기를 하고 급하게 진짜 자기 볼 일만 보고 빨리 복귀를 해야지. 그렇지 않고 좀 일을 하기가 좀 싫다. 뭐 예를 들어서 좀 오늘은 좀 정말 피곤도 하고 있는데 좀 딴 데 가서 좀 짱 박혀 있자. 이런 마인드로 만약에 일을 하다가 큰일이 발생하면은 굉장히 일이 커지게 됩니다. 그리고 잘못되면 뭐 회사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돼서 퇴사가 되는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하는 목적은 주로 예방이죠. 그러니까 제 포스트 위치에서 진짜 해야 될 일 이런 거를 벗어나는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하셔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면은 충분히 사건 사고 이런 발생되는 이런 거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나. 한 7-80%는 그렇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인 제가 신입사원의 사정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. 신입사원의 사정은 어떤 신입사원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. 일을 할 때 그 보안으로 들어왔었는데 이분은 이혼한 가정이라서 이제 저희 이제 관리자의 말로는 이혼한 가정의 어머님과 홀어머니와 이렇게 살고 있다가 다른데 보안 업무를 하다가 이렇게 들어온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고요. 이분이 뭐 그런 가정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뭐 일만 열심히 하고 잘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상관할 게 아닌데 여기서 일이 좀 생기게 됩니다. 이분 좀 적응을 잘 못하셨어요. 이제 다른 이제 직원들하고 이렇게 뭐 커피를 마신다든지 뭐 이런 어울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면 항상 혼자서 따로 뒤에 가서 이렇게 커피를 먹고 그리고 좀 누군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리액션을 하면 되는데 혼자 밖에 나가서 웃는다든지 좀 약간 특이한 행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. 이분도 좀
이제 직원들이 조금 말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이제 밥 먹을 때나 이럴 때 컹컹거리고 좀 약간 이렇게 코를 들어 마시는 좀 그런 이제 말을 좀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이제 좀 밥 먹을 때도 그렇고 평소 때도 그렇게 하셔서 좀 직원들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일이 터지게 되는데요. 좀 약간 다른 분에 비해서 이제 배우는 속도가 조금 더뎠어요, 이분이. 근데 뭐 처음엔 그럴 수 있죠. 당연히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뭐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이 지나도 이제 백화점에 오픈하는 순서라든지 이런 폐점 순서를 전혀 모르는 거죠. 이제 뭐 수첩에 진짜 간단하게 기록하고 그 시간별대로 하는 그것만 딱딱딱 지켜서 하면 되는데 전혀 그게 혼자서는 힘들었던 거예요. 한 3개월쯤 되던 차에 다른 선임 근무자가 이제 이 직원에게 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. 뭐 이제 좀 욕을 섞어가면서 말을 하셨다고 해요.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너는 지금 일한 지가 몇 개월인데 아직도 이걸 모르냐. 이러니까 이제 이 직원이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? 이렇게 좀 따졌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거지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막 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초딩도 너보다는 잘한다.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크게 싸웠습니다. 이제 말다툼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이분이 그만두게 되세요. 뭔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. 그 여러 가지 이유로. 그래서 그만두시고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어머님과 같이 이제 보안실을 찾아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전부 다 놀랬죠. 뭐 퇴사를 했는데 갑자기 엄마 손 붙잡고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니까 이게 무슨 사건인가 무슨 사연인가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어머님 굉장히 흥분하신 상태로 이제 말씀을 하세요. 우리 아들한테 뭐라 했던 그 직원 좀 데리고 오라고.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께서는 이제 무슨 일이십니까?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. 그러니까 당신하고는 할 얘기 없고 그 직원을 빨리 불러달라고.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이 연락을 받고 왔어요. 이렇게 와서 이제 그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당신 우리 아들한테 사과해.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만뒀어. 그리고 당신이 다른 주변 직원들한테 우리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것 같은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들한테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다. 여기서 당장 사과해라. 이제 이렇게 계속 막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솔직히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을 처음엔 듣고 있다가 이제 너무 이분도 열이 받은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. 제가 왜 사과해야 될지 모르겠다고. 그리고 어머님 자식 교육을 그런 식으로 시키시면 안 됩니다. 자식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세요.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돼서 일이 점점 커졌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께서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난리가 난 거죠. 이제 소리를 지르고.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은 이제 또 막 달랬습니다. 아이고 어머님 저 좀 이해를 하시라고 좀 그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달랬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막 쏘아붙였던 이 직원분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냥 열받아서 나갔어요. 나가고 이 여자 어머님께서는 계속 화를 내시고 이제 그 옆에 그 신입 사원이었던 그분도 그냥 별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. 이제 이래서 일이 점점 커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, 어떻게 저런 직원을 같이 일을 하게 냅두느냐 이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. 그래서 한 2-3시간 동안을 이제 그분을 달랜다고 실장님이 한참 달래주셨어요. 그러고 이제 따로 이제 그 해당됐던 그 직원을 불러서 네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떡하냐, 그냥 차라리 사과 그냥 하고 말지 왜 일을 그렇게 크게 만들었냐. 그러니까 내가 왜 저런 놈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저 직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. 근데 어떻게 사과를 하겠냐 이제 이러고. 근데 이제 네가 이제 관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네가 어머님한테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 이런 말은 네가 잘못한 게 맞다. 거기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. 그러니까 그거는 죄송합니다. 이제 이렇게 됐었던 일이 있었습니다. 솔직히 좀 황당하죠. 보통 그만두고 나서 엄마나 아빠 손 붙잡고 들어오진 않잖아요. 근데 자기가 이제 아들이 적응을 못해서 그만뒀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좀
그렇죠. 어머님께서는 이제 우리 아들은 별 잘못 없는데 너희들이 괴롭혀서 우리 아들이 나간 거 아니냐, 이제 이렇게 좀 오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. 이제 이 원수지간이 됐었죠. 이 남자분은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휴무 날이 돼서 번화가 쪽에 데이트를 하러 나갔어요.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어떤 남자가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, 야, 이 새끼 너 오랜만이네, 뭐 잘 지내나? 이러면서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쳐서, 누구세요? 이렇게 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 새끼 이거 백화점 있을 때는 뭐 어쩌고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직원이었던 거죠. 원수지간이 됐던. 그래서 그 신입사원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옆에 여자친구는 누구냐고 계속 그러고, 그러니까 이제 잠시만 있어 달라 이러고 이제 밖으로 딴 데 조용한 데로 데리고 와서 이제 둘이서 이제 욕을 막 했다고 해요. 그래서 뭐 이 새끼 이거는 뭐 이제 밖에 나가더니만 간이 컸네, 이제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, 여기가 아직도 백화점이가 이러면서 막 굉장히 야롭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뭐 다시는 한 번만 눈에 더 띄면 뭐 죽인다, 죽는다, 막 자기들끼리 그렇게 말을 하고 헤어졌다고 했는데, 정말 어디서 거기서 만나게 돼가지고 완전 악연이죠, 악연.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. 물론 뭐 우리 때문에 이제 그분이 뭐 적응을 못하고 나간 건 사실이지만은, 솔직히 본인도 우리한테 피해를 끼친 거는 많았죠. 근데 거기다가 이제 대처 방법이 어머님을 모시고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는 솔직히 초등학생들이 하는 짓이나 맞습니다. 그런 초등학생들이 친구들이랑 싸우고 기분 나빠서 집에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엄마를 데리고 오는 경우랑 똑같은 경우죠. 근데 그거를 성인이 다 된 나이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, 아무래도 다른 직장에서 아무리 오래 일을 하려고 들어갔었어도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제 3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 그런 본인의 문제죠. 본인이 회사를 다녔고 본인이 그만둔 사건인데, 그거를 이제 뭐 어머님을 끌어들이고 그랬던 거는 아무래도 좀 그렇게 가정 환경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,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모든 것을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하지만 본인의 인생은 누군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문제죠. 결국은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, 무슨 일을 해서라든지 뭐 선택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, 내가 아닌 제3자가 결정을 하고 모든 인생에 관여를 하면 결국 그 본인이 망가지고 파괴가 되는 일입니다. 그 길 자체가 그렇습니다. 그래서 평생을 결정장애로 살아가느냐,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생인데 그거를 무조건 부모님이라 해서 기대지 않았으면 좋겠고, 그렇게 독립적으로 살아가게끔 그 뒷받침해 주는 것도 부모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. 과연 자식을 위한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싶고요. 그리고 본인의 인생도 그렇게 남에게 기대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본인이 알아서 개척하게 나갈 수 있게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. 어느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면접을 볼 때 이런 걸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뽑는다고 합니다. 채용 기준을요. 그렇게는 다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그렇게 면접 볼 때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숙지를 하고 좀 참고를 하셔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저희가 회사 생활도 편해질 수도 있고, 아니면 제가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보리쌤이었습니다.